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단원 프로젝트 로드맵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로드맵은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씩 차례대로 따라하게 되면 조금 더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로드맵이에요. 프로젝트 로드맵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이것보다 더 많이 세분화된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계를 학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파이썬 기본 문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분석해 보고 싶고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모든 세분화된 단계를 다 포함하지 않았고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세 단계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예요. 프로젝트 목표를 수립한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되겠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계가 아래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 구현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를 분석해야 되겠죠. 이 결과 분석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함인데 이 결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최종 목표, 통찰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장에서 카드 내역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언제, 얼마나 썼는지 혹은 어디에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파악했었죠. 사실은 이 프로젝트 로드맵의 플로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가지고 로드맵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목표 수립에는 두 개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난 단원에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목표는 10월에서 12월의 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을 해서 제 소비 패턴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하위 목표도 세웠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월별 지출액을 이렇게 파악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였죠. 두 번째 목표는 제가 택시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리고 배달 음식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월별 택시비와 배달 음식 지출액을 파악해서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요. 이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에 더 돈을 낭비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지 않았는데 책에는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개월간 가장 지출이 높은 가맹점 10개를 뽑아 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을까? 백화점일까? 면세점일까? 아니면은 뭐 편의점일까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렇게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를 수립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은 데이터 선정이에요. 데이터 선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이용 내역 파일이 있으면 되겠죠. 저는 이거를 어디에서 수집했냐면 제 신한카드 거래 이용 내역에서 다운받았어요.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그 이용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 목표를 수립하고 데이터 선정을 했었는데요. 요거는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위대한 목표를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거를 하는 게 더 좋겠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싶은 내용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목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선정부터 할 수 있고 목표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 수립도 하고 운이 좋게 알맞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연하게 이 두 개의 순서를 수정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목표 수립 살펴봤고요. 이제 구현입니다. 이 구현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코드를 우리 생각대로 막 폭풍 코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이 한 번에 머릿속에 모든 흐름을 다 생각하고 한 번에 코드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진짜 멋진 개발자들이나 해커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보면서 막 그 코드가 엄청 빨리 올라가고 타이핑 엄청 많이 빠르고 엔터 딱 치면서 '아 됐어.'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작성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이 뭐지? 처음 듣는 말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접하셨습니다. 언제? 바로 직전 단원에서요. 카드 내역 데이터를 할 때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먼저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은 세 개의 키워드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냐면, 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하위 목표를 세웠죠?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달성해야 되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의미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표현한 거라면 무엇이든 다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면 봉지 뒤에 보시면 라면 끓이는 방법이 이 표준화해서 3단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일반적으로 순서도라는 도형들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고 화살표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도를 가지고 도식화하기도 하는데, 그 알고리즘 자체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 요거고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라면 봉지 뒤에처럼, 그리고 순서도라는 어떤 도식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글자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사실 순서도나 이런 걸로 하면 더욱더 좋기는 한데 순서도를 배우는 것이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글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우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프로그램 구현 단계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거는요,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목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서 우리가 정했던 하위 목표가 되겠죠. 이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순서로 명령어를 구성해야 되는가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흐름, 저랑 같이 타이핑 치면서 요거 한글로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나면요, 이 우리가 작성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코드로 표현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이 리스트 만들고 초기 값에 0 저장하기면 그냥 이 1번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코드로 표현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전체 이용 내역을 돌면서 반복하기는 또 코드로 표현하면 되겠죠. following data 땡땡. 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최대한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심자분들은, 그리고 프로그래밍 아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리즘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고요.
조금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셔서 자책감을 가지거나 막 어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알고리즘을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세하게 했을 뿐이고요. 네, 책에는 요렇게 알고리즘과 코드가 1대1로 대응되어 있는 형태로 실어 놨는데요. 그 알고리즘 1 번에 해당하는 거, 그에 해당하는 코드 요거, 2 번에 해당하는 코드 요거, 2.1에 해당하는 코드는 요거, 요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작성하면 됩니다. 자, 하위 목표 1을 그렇게 해서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하위 목표 2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우리 알고리즘 작성했었습니다. 글자로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택시랑 배달 음식을 만드는 딜리라는 리스트 2개 만들어서 비교하는 그래프 그렸었죠. 이 알고리즘 작성하시고 또 코드로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은요,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예요. 이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한 결과가 유의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우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이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위 목표 1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프로. 그러면은 이거의 결과를 분석하면 돼요. 사실 이제 카드 내역을 할 때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처음 하시는 거라 이렇게 대단한 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석할 거리는 많진 않은데 뭐 굳이 분석을 하자면 10월에서 12월 지출액은 200만 원 근처인 반면에 11월 지출액은 그 2배다. 그럼 11월에 무슨 일이 발생했음이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때 돈을 많이 쓴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발생한 달이 11월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 목표 2의 결과도 이렇게 그래프로 잘 나왔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택시보다는 배달 음식 지출이 크다. 이 10월 달에는 택시 지출액보다 배달 음식 지출액이 훨씬 더 큰데 야외 활동이 적은 것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과 비교해서 12월에는 택시 배달 음식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다소 감소한 추이를 보인다. 그 어떤 일이 11월에 있었을 텐데 11월에 일을 치르고 나서 12월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였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큰 프로젝트 로드맵입니다. 영상과 책의 특성상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고 시간을 들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데이터가 정해져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영상과 책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시려면 그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3개 단계로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1장이 이 프로젝트 로드맵을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 흐름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1장 영상까지 다 시청하시고 혹은 책으로 공부하신 이후에 본인의 프로젝트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